5월 3주차 수투 주말 테스트 풀이 영상입니다. 풀이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10문제의 답을 띄워드릴 테니까 영상을 잠시 멈추고 채점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닫힌 구간 -2부터 2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그 둘의 값을 더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해서 이 도함수의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x가 -2일 때와 1일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공부할 때 배웠던 점인데 우리 함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양 끝점과 극대 극소에서만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확인해야 할 함수값은 f-2,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극대 극소에 해당하는 f-2와 f1 이 네 가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임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f-2라는 값은 두 번 중복이 되므로 굳이 두 번 봐줄 필요 없이 한 번만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구해보면 f-2는 23, f2는 7, f1은 -4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큰 23이 라지 m, 가장 작은 -4가 스몰 m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19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가 다음과 같은 x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3, 최소값을 -13으로 가질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풀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a가 양수이다 라는 이 조건을 반드시 잊지 말고 문제에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최대값, 최소값 1개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해서 먼저 도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ax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도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본다면 3x에다가 a까지 묶어지네요. 3ax로 묶게 되면 x-4는 0. 그러면은 프라임이 0이 되는 x값은 0과 4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값은 양 끝점과 극대극소만 살펴봐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은 이번에는 범위가 -1부터 2까지이므로 우리가 방금 구했던 프라임이 0이 되는 0과 4 중에서 4는 범위 밖에 있는 x값이므로 고려하지 않고 확인해야 할 함수값은 f-1, f2, 그 다음에 f0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f-1부터 살펴본다면 f-1은 -7a 플러스 b, 그 다음에 f2는 -16a 플러스 b, f0은 b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처음에 체크했던 대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바로 b,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은 바로 -16 플러스 b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16a 플러스 b가 최소값이므로 -13, 그 다음에 b는 최대값이므로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b 값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해준다면 a는 1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a 플러스 b는 4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기둥의 반지름과 원기둥의 높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을 r, 높이를 h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윗면에 있는 원에서도 반지름 r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지금 이 부분 전체 원뿔의 높이 15에서 원기둥의 높이 h를 빼게 되면 이 윗부분의 길이는 15-h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그림에서 여기 위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전체 큰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므로
닮은 b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삼각형 먼저 해보면은 15-h 대 r는 15 대 3이라는 닮은 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다를 이용해주면은 45-3h는 15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양변을 3으로 나눠준다면 15-h는 5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h를 15-5r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본다면 부피는 VR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h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h가 r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므로 이런 식으로 r에 관한 식으로 모두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를 한 번 더 전개를 해본다면 15 파이 r 제곱 마이너스 5 파이 r 세제곱, 이런 3차 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야 하므로 우리는 이 부피식을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30파이 r 마이너스 15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고, 자, 이거를 15파이 r로 묶어내주게 되면 2 마이너스 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은 r이 0일 때와 2일 때. 자, 그렇게 해서 이 vr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본다면, 먼저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음수이며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과 같이 생겼을 것이고, 여기가 0컴마로 시작하는, 그 다음 여기가 2컴마로 시작하는 어떤 그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r을 지정했을 때를 잘 살펴보면 여기 보면은 r은 지금 3보다 반드시 작은 상태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기둥이 원뿔에 내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길이이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r이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값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한 상태에서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r의 범위를 지정해주면은 지금 0에서부터 3, 한 이 정도의 3이 있겠죠. 3까지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r이 2일 때이며,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최대값은 여기 v 부피에다가 r 대신에 2를 넣어준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20파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에서 상수항만 혼자 미지수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상수항만을 우변으로 넘겨서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방정식을 바꿔준 다음에 이 방정식의 해를 이 3차 함수와 상수 함수의 교점의 x좌표로 생각해 주는 게 문제풀이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했으므로 그 말은 이 3차 함수와 상수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좌변에 있는 저 3차 함수만을 이런 식으로 fx라고 잡아준 다음에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극대극소를 구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은 3x로 묶어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므로 x가 0일 때와 2일 때 극대극소를 가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fx는 3차 함수이고 최고차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올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2,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때의 극대값과 극소값까지 한번 제대로 구해본다면 f에 0을 넣으면 2가 나오고 f에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들어와서 교점이 3개가 되려면은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하며 2보다는 작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는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는이 들어가게 된다면 상수함수가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면서 교점이 3개가 아닌 2개가 나오게 되므로, 자,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해주고 반드시 이렇게 는을 뺀 상태로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찾고 싶은 것은
가능한 정수 k의 개수이므로 정수 k는 마이너스 1, 0, 1 총 3개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방정식이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입니다. 자, 아까 앞서서 봤던 4번 문제보다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 문제와 같이 음근, 양근 이러한 단어가 나올 경우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x축, y축까지 정확하게 추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한번 방정식 모양을 바꿔서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a만 오른쪽으로 넘겨서 3차 함수와 상수 함수의 교점의 개수로 파악하는 문제로 바꾼 다음 좌변에 있는 3차 함수를 fx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프라임 x가 0이 되는 부분은 x가 0일 때와 1일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런 3차 함수 개형이 됨을 알 수 있고, 자, 여기가 0, 여기가 1,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f0과 f1을 구해본다면 f0은 0, f1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x축과 y축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극대가 정확하게 0, 0 원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x축과 y축은 이 원점을 지나도록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자, 여기에서 이제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들어올 텐데, 지금 그림처럼 들어와야만 한 개의 음근과 그 다음 두 개의 양근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음근, 양근은 x의 부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y축보다 왼쪽에 있는지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지를 파악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한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알 수 있는 점은 a는 먼저 0보다는 작아야 일단 근이 3개가 나옴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극소보다는 a가 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앞서 풀어봤던 문제와 유사하게 풀어줄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k가 우변으로 잘 넘어가져 있으므로 좌변에 있는 이 3차 함수만 이렇게 fx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이 친구를 미분을 하고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x가 0과 2일 때 프라임이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3차 함수 개형 그려주고 0, 2, 그 다음에 0을 넣었을 때는 1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처럼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들어올 텐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라는 말은 교점이 서로 다르게 3개가 나오라는 뜻이고, 그림과 같이 상수함수가 그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k의 범위를 구해볼 수 있는데 k는 1보다 작아야 하고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될 수 있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정수 k를 다 구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총 3개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두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두 곡선의 교점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두 곡선을 같다라고 두어서 교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 우변에 있는 항을 전부 이항해주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이고, 우리는 교점이 하나만 나오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3차 방정식의 근이 오직 한 개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풀었던 문제들과 같이, 자, 여기서 k만 우변으로 다시 이항을 해 주어서 진행을 해주면 이렇게 9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가 되고, 그러면 이번에도 좌변만 fx로 설정을 해서
이 친구를 미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미분한 거를 통해서 극대극소까지 구한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와 1일 때이므로 3차 함수의 개형이 다음과 같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3, 이 부분이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극대값, 극소값까지 구해본다면 여기 위쪽은 25, 그 다음에 아래쪽은 마이너스 7 임을 알 수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상수함수가 들어올 차례인데, 자 이 문제에서는 조심해야 될 점이 이번에는 상수함수가 y는 k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k다 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근이 한 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마이너스 k가 25보다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k가 7보다 마이너스 7보다 작아야 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이거를 k에 대한 범위로 다시 바꾸어 준다면 k는 25보다 작거나 혹은 k는 7보다 커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답은 8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풀었던 문제들과 같이 x가 들어가 있는 항들만 좌변으로 옮겨주고 나머지 항들은 이렇게 우변으로 옮겨준 다음에 좌변에 있는 이 x에 관한 식만 fx로 잡아주면은 하나의 4차 함수가 완성되게 되고, 이 4차 함수를 미분하고 극대극소를 구해서 4차 함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고, x가 0과 1일 때 프라임이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차 함수이고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두 군데이므로 우리는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 혹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그림이 우리의 그림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여기 인수분해 된 형태를 잘 보면 되는데, x제곱이 있는 걸로 보아 이 0이라는 근이 중근입니다. 그리고 이 중근은 그림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이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이 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그림은 우리의 그림이 아니고 첫 번째 그림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1, 0, 1, 이렇게 찾아준 다음에 나머지 점들까지 한번 찾아보면 여기는 0,0이겠고요. 여기는 1,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수함수를 그릴 텐데, 상수함수가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상수함수가 y는 3a 4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해서 상수함수가 항상 밑에 있는 그림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3a 4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이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새롭게 탄생한 이 부등식에서 좌변에 있는 저 식을 다시금 새로운 함수로 생각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하고 보니까 처음에 설정했던 fx랑 모양이 똑같으므로 이 ga라는 함수도 그림이 이렇게 나옴을 알 수 있고, 여기는 a가 0일 때 ga는 0, a가 1일 때 ga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구해낸 이 부등식은 이 3a 4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a 값을 찾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보면 정확하게 여기 극소에 접하는 상수함수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보아하니 이 ga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a 값을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1밖에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부등식 fx가 항상 gx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먼저 fx, gx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부등식을 완성을 시켜준 다음에 이번에도 x가 들어가 있는 항을 모조리 좌변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여기 좌변에 있는 식만 새로운 함수로 설정을 해준 뒤에 이 hx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프라임을 먼저 한번 해본다면 1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지점 6으로 묶어내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면 2x, x, 1, 1 밑에 마이너스를 하면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 혹은 x가 1일 때 프라임이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3차 함수 그림을 똑같이 그려준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1, 로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극대 극소값까지 정확하게 구해줄 텐데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게 되면은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3 이므로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3 그러면은 4분의 7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는 간단하게 나오므로 마이너스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상수함수가 항상 이 3차 함수보다 작거나 같고 싶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문제에서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만족하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x가 2인 부분을 찾아주면 여기 1보다 오른쪽에서 2, 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자, 2를 넣었을 때의 y값을 구해본다면 한번 구해볼까요? 2를 넣으면은 3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해서 2,8을 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상수함수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가 y는 k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k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x가 2보다 큰 부분만 봐야 되기 때문에 3차 함수를 이 부분만 봐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마이너스 k가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즉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가 항상 더 위에 있다는 말은 바로 식으로 따졌을 때는 fx가 gx보다 항상 크다. 하지만 x 범위는 다음과 같을 때만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면 된다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대로 식을 먼저 대입을 하고 5x제곱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x가 붙어있는 친구 그 다음에 이 2까지 전부 한꺼번에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은 5x 세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는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번에도 좌변에 있는 저 함수를 어떤 새로운 hx라는 함수로 지정을 하고 이번에도 미분을 통해서 극대극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가 0일 때랑 2일 때 프라임이 0이 됨을 알 수 있고 자, 이번에도 hx 그림을 그려본다면 3차 함수에 0,2가 아니죠. x가 0일 때랑 x가 2일 때 이렇게 두 군데이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y값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일 때는 y값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곱하기 8 마이너스 그 다음에 60 마이너스 2 그러면은 40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함수를 0부터 3까지만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시를 해보면은 지금 여기에 3, 무언가 하는 점이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3차 함수를 이만큼만 봐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y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2보다 항상 작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는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는을 붙여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k의 범위는 22보다 크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